여러분, 꼰대, 영끌, 벼락거지 이런 말들 진짜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유행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들 하나하나에 지금 한국의 중년 세대가 느끼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또 한편으론 자유를 향한 몸부림 같은 아주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 중년 연예인이 가뿐싸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분뇨를 싸지르다 아니냐고 해서 다들 빵 터졌던 일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해프닝인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이게 지금 세대 간의 언어 장벽이 와, 정말 이렇게나 높구나 하는 걸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재미있는 오해들이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니라 한 세대가 짊어진 무게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뭐랄까 하나의 창문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그 창문으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말이 벽이 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언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꼰대. 이 말은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근데 이게 그냥 아저씨, 아줌마 하고 놀리는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섰어요. 기성세대의 그 권위적인 태도,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인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적응노동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젊은 애들 쓰는 말 따라 배우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계속 찾아보고 와,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정말 끝이 없는 숙제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압박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무거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세대가 쓰는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무거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부담이 아주 그냥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어떤 단어들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벼락거지. 이게 말 그대로 갑자기 거지가 됐다는 건데 진짜로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나 빼고 다들 집 사고 주식으로 돈 번 것 같은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은 그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하는 그 좌절감을 담고 있는 말인 거죠. 그렇게 벼락거지가 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영끌을 하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와, 단어 자체가 정말 절박하지 않나요? 말 그대로 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자산을 사는 거예요. 거의 모든 걸 건 필사적인 선택인 셈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몸테크라는 말까지 나와요. 몸이랑 재테크를 합친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재개발될 걸 기대하고 일부러 낡고 허름한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미래의 그 가치 하나만 보고 지금의 불편함은 그냥 내 몸으로 때우겠다 이거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쯤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벼락거지, 영끌, 몸테크 이 단어들을 쭉 꿰뚫는 어떤 감정선이 느껴지지 않으시세요? 바로 공포, 절박함, 그리고 희생입니다.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영끌이라는 절박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몸테크라는 현재의 희생까지 감수하게 만드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불안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이 세대는 낀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말 그대로 샌드위치처럼 딱 껴있는 거예요. 위로는 늙어가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한창 크는 자식들을 책임져야 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기댈 곳 하나 없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대의 이야기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얘기만 있을까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런 짙은 어둠 속에서도 이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자유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무족이에요. 노모어 엉클. 더 이상 아저씨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나이라는 틀에 갇혀서 칙칙하게 살지 않고 나만의 패션, 나만의 취미를 즐기면서 젊게 살겠다는 정말 멋진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보여요. 예전처럼 그냥 짐작하고 오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다, 내 감정은 이렇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냥 갈등을 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려는 아주 성숙한 지혜인 거죠. 심지어는요, 감정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예전엔 외로우면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쳤다면, 이제는 그 쓸쓸함 자체를 그냥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쓸쓸함의 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조용한 풍경화를 감상하듯이 내 안에 그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거죠. 정말 깊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관점의 변화는 언어 유희에서도 딱 드러나요. 빛이라는 단어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빛이 되죠. 빛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은 생각의 전환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영어에도 있어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는 정말 절망적인 문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띄어쓰기 위치만 살짝 바꾸면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돼요. 와, 정말 마법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 이 세대의 이야기는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부담과 자유입니다. 한쪽에는 꼰대가 되기 싫고 영끌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외부의 엄청난 압박을 담은 부담의 언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노무족처럼 나를 찾고 쓸쓸함의 미학을 발견하는 자유의 언어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삶 안에서 치열하게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이 쓰는 말 속에 담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한다는 거죠. 외부의 압박과 싸우는 그 부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는 자유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야만 그 세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들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단어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